짱글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사절, 그 중에서도 대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거기에서 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절은 스님이 계신 조금 농담이 과했나요?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문장 속에는 절이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것이 바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뭡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 속에는 절이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문장이 더 큰 개념이고,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속의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 하나가 문장 하나인 경우도 물론이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장 하나에 절이 두세 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사절, 특별히 대절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앞에 대시 쓰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주어 동사 앞에 대시 쓰여 있는 거예요. 즉 절이라고 하는 것 앞에 대시 쓰여 있는데 그 대시 그 절이 뭘로 변하냐면 명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문법을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 네 가지 품사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문장을 갖다 뭐예요?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절, 바로 대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의 용법과 똑같이 쓰인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어떻게 명사랑 똑같이 쓰이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명사는 뭘로 쓰입니까? 그렇죠. 동격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명사의 용법과 똑같이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앞으로 배우게 될 명사절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가지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절을 포함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절, 두 번째는 외더절, 세 번째는 간접 의문문인데, 자, 이거 보고 시작할까요? 대절뿐만 아니라 모든 명사절은 주어부터 진주어까지 모든 의미로 쓰인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절이 됐던, 나중에 배울 외더절이 됐던, 또는 간접 의문문이 됐던 명사니까, 예? 뭐 그 문장, 절 하나를 갖다 명사로 바꿔줬으니까 명사랑 똑같이 쓰인다. 대절뿐만 아니라 다른 외더절 혹은 간접 의문문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렇죠. 주어, 보어, 목적어, 동격, 그리고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진주어 용법까지 모두 다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외더절이나 또는 간접 의문을 공부할 때 뭔가 대절과 함께 통일성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하, 명사,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진주어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막 이게 다르게 조금 약간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절뿐만 아니라 모든 명사절, 다시 말해서 외더절이나 또는 앞으로 배우게 될 간접 의문 모두 주어부터 진주어까지 모두 명사적인 용법, 다시 말해서 명사적인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훨씬 더 통일성 있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저리 좀 복잡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이제 외더절이나 간접 의문을 보면서도 또 차차 공부할 수 있으니까 바로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대절이 이제 명사절이라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럼 명사처럼 쓰이는 건 의미도 명사일 것 아니야? 맞습니다. that 플러스 절이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무엇 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투부정사도 무엇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이 있었죠.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용법이니까 역시 해석이 무엇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성 있구나.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나 동명사 모두 다 뭐예요? 무엇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대절도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무엇 무엇하는 컷이라고 쓰이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뜻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무엇 무엇하는 것. That he's rich. 그가 부유하다.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안 되죠. 그가 부유하다는 것. 이렇게만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어입니다. 그가 부유하다는 것은 is true. 사실이다. 두 번째 빨리빨리 갑시다. The fact. 그 사실은 that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She 그녀가 didn't even read it. 그것을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보호로 쓰였다는데 쉽네요. 세 번째. 목적어입니다. 나는 안다. 무엇을 압니까? He is innocent. innocent는 결백한 그런 뜻이니까 그가 결백하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만 끝나면 됩니까? 그가 결백하다라는 것 목적어니까 을 안다. 것을 안다라고 해석을 갖다 하면 아주 완벽하게 꼭 기계처럼 해석하지 않습니까? 탁탁탁 맞춰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절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격으로 쓰였을 때입니다. 동격. 알겠습니까? 동격이라고 하는 건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쓰여 있어서 해석은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명사 두 개인데 대절이 뭔 상관이에요? 대절은 명사절이 아닌가요? 명사가 아닌가요? 명사입니다. 따라서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쓰였을 때 동격이 된다면 명사와 명사절이 쓰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나는 여기 기본 해석이니까 이걸 좀 응용해서 대절은 하다는 라는 이런 식으로 동격으로 꼭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예문을 볼까요? 라는 하다는 봅시다. No one, 잠깐 여기 파란색을 고른 이유는 요게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the fact가 명사고 that he is kind가 명사절이니까 이제 두 개가 동격인데 자, 동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겠습니다. No one 아무도 deny가 부정하다니까 부정할 수가 없다. 그 사실 무슨 사실일까요? 그렇죠. 그가 친절하다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가 친절하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동격으로 해석을 갖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어때요? 진주어, 가주어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대절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진주어, 가주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주어가 좀 무겁지요? 안 무거운가요? 안 무겁다고 느껴도 사실 정상입니다. 뭐가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무거운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요 that he is rich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주어를 뒤로 보내고 이렇게 it 가주어를 남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역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처럼 진주어 가주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뭐가 that he is rich 그가 부유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진주어 가주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절은 진주어로 쓰였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빨리 정리가 됐죠. 그런데 참고 중에 몇 개를 볼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대절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 목적어로 쓰이면 좀 생략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목적격이면 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뭘 배웠었냐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생략 가능하다. 이 목적어가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 대절 통째로가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가끔 that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그녀는 생각한다. 뭘 생각합니까? 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무엇라는 것을 생각하다는 뜻이니까 통째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쓰였을 때 그 앞에 있는 that은 이 전체 절을 갖다 이끌고 있는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어느 때 목적격으로만 쓰였을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요? 생략된 게?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앞에서부터 뒤로 차근차근 직역을 하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녀는 생각한다. 그 정치가는 cannot be trust가 신뢰하다니까 수동태로서 신뢰될 수 없다. 그녀는 생각한다. 정치가들은 신뢰될 수 없어. 이 뭡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가들은 신뢰될 수 없어, 신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은 뭔가 생략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that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 진짜 안에 that이 생략된 게 맞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지만 생략된 것은 찬찬히 직역을 해서 말이 되지 않은 뭐예요? 뭔가 생략된 것이 있다, 이렇게 찾는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보이시죠? I know that he is innocent 하면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통째로가 뭐예요? 한마디로 목적으로 쓰인 경우에는 뭐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렇게 that을 갖다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또 하나 또 어려운 걸 볼까요? 복잡해 보이는 문장들 중에도 that절을 진주어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석되는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아닙니다. 쉬운 문장입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봅시다. It is natural. natural은 자연스러운 그런 뜻이니까 그것은 자연스럽다.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it는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 그가 should pass the exam. 그 시험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 그가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진주어, 가주어로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수동태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든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believe가 믿다니까 수동태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동태로 쓰여서 믿어진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다. 뭐가요? it는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니까 그가 부유하다가 아니라 그가 부유하다는 것, 정리하면 가주어. 그것은 믿어진다. 뭐가요? 진주어입니다. 그가 부유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다. 그런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한번 진주어, 가주어를 과감하게 한번 적용해 보면 오히려 쉽게 해석하는 문장, 막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쉽게 해석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명사절 중에 한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명사절 두 개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짱글리시였습니다.